third week, Samsung India has defended its wages. In fact, the company shares that the monthly salaries of the full-time staff at the Tamil Nadu plant is 1.8 times the industry average. My colleague Sameer Dikshit has more on this. Let's go across and take a look. Making another move to resolve the ongoing issue and also to get thousands of workers, those who are protesting, back to the manufacturing site. Samsung has said that the firm is ready to engage with the 여전히 인도 노동자들의 거짓된 음모론과 거짓된 인터뷰로 인해 인도는 아직도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인도 상황을 누구보다 바로 앞에서 지켜본 한인도 기자가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NDTV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프리아 싱이에요. 35살이고 뉴델리에서 태어나 자랐죠. 저는 항상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었고 특히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 이 길을 택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6시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했죠. 명상을 하며 오늘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아침 명상은 제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계속되는 알림음에 결국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뉴스 속보였는데 믿기 힘든 내용이었거든요. 삼성전자 뉴델리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원한다. 임금 인상하라. 하는 구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노동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한 노동자가 제게 말했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어요. 또 다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전 문제도 심각해요. 지난달에만 3명의 동료가 작업 중 다쳤어요. 이 말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가장 큰 외국 투자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죠.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또 다른 알림이 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재빨리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확인했어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보이콧 삼성 노동 착취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 있었죠. 사람들은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인도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이런 글들이 수만 개씩 공유되고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도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사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그들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 노력했죠. 라훌 간디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이 사태에 개입해야 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될 것입니다. 이 말들을 들으며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는 인도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저는 최대한 빨리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면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누가 옳고 그른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이것이 제가 겪은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인도와 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파업 소식을 전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못했죠. 계속해서 전날의 광경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출근하자마자 편집장님을 찾아갔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요. 삼성 공장 안으로 들어가 취재하고 싶습니다. 편집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프리야, 그건 위험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해요. 결국 편집장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24시간 안에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철수하라고 하셨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주변은 여전히 시위대로 가득했고 경찰들도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장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죠. 지금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설득했죠.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설득한 끝에 마침내 허가를 받아냈어요. 공장 관계자의 동행하에 30분간 공장 내부를 둘러볼 수 있게 된 거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장, 최신식 설비들. 노동자들의 표정도 생각보다 밝아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노동 환경이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왜 파업이 일어난 건가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일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뭔가 이상했죠. 파업의 실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노동자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기자님, 사실 이 파업에는 이상한 점이 많아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파업을 하지 않으면 불상사를 당할 거라고 작은 협박을 했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우리와는 달랐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파업 뒤에 다른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누구일까?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죠. 만약 이 파업이 조작된 거라면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뭘까?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도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사들은 누구인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조사했죠. 다양한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았어요. 국내 기업들, 다른 외국 기업들,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까지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정 기업들의 최근 행보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죠.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어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일부 노동자들은 정말로 근로조건 개선을 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것뿐이었어요.
한 노동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를 부추기기 시작했죠.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파업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기사를 썼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고 외부 세력의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호할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해요.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파업 관련 기사를 쓴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취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단순히 노사 갈등의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조사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인도 국립경제연구소의 라훌 샤르마 박사였어요. 프리아 씨,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샤르마 박사가 말했어요. 단순히 고용 창출이나 생산량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경영 노하우 전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년간 인도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이 투자로 직접 고용된 인력만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만 명을 훌쩍 넘어요. 샤르마 박사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세계은행의 경제 분석가인 제시카 리 씨였어요. 그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 기술이 인도로 유입되면서 인도의 전자산업 전반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의미하죠. 리 씨는 또한 삼성전자가 인도 내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인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인도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어서 인도 상공회의소의 안일 쿠마르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 방식이 인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은 인도 기업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많은 인도 기업들이 이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죠. 쿠마르 회장은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인도에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글로벌 생산기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는 인도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델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프리티 초프라 박사였어요. 그녀는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전역의 학교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교육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또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있고요. 초프라 박사는 이러한 활동들이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인도의 인적자원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들이에요. 장기적으로 인도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노사 간의 갈등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존재는 인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새로운 기사를 썼어요.
한국 기업들 인도 경제의 숨은 공신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표면적인 갈등이나 문제점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제가 한국 기업들의 인도 경제 기여도에 대한 기사를 발표한 후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프리아가 한국 기업에 매수된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고요.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제가 제시한 사실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인도 노동부 장관실에서였죠. 프리아 씨,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물론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다니 정말 놀라운 기회였으니까요. 장관실에 도착하자 장관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프리아 씨, 당신의 기사 덕분에 우리도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실 정부 내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장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우리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기여도, 기술 이전 효과,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전달했죠. 장관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런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했군요. 프리아 씨, 우리가 준비 중인 노사정 협의체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니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문제 해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되었어요. 정부 관계자들, 기업 대표들, 노동조합 대표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첫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어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화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생산기지로 보지 않습니다. 인도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도 화답했죠. 우리도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윈윈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트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몇 주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어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어요. 작업장 안전 강화, 휴게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죠. 임금 체계 개선, 기본급 인상과 함께 성과에 따른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게 됐죠. 교육 훈련 강화,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는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소통 채널 확대, 노사 간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지역사회 기여, 한국 기업들은 인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교육,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죠. 이 합의안이 발표되자
사회 전반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에 만족했고, 기업 측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양국 정부는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쓴 기사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갈등도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다양한 시각의 필요성이에요. 한 가지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셋째,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이에요. 당장의 이해관계만 따지지 않고 장기적인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려면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 간 대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 공장을 방문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들이 보였죠. 작은 변화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한 노동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변화가 느껴져요. 회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열리고요. 회사 측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임금 문제,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첨예한 이슈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다른 기업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도 주목할 만해요. 애플은 최근 인도 생산 공장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어요. 구글은 인도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삼성전자와 인도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고 있어요. 양측 모두 다른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죠.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요. 노동부는 글로벌 기업 마이너스 노동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여기에는 기업 대표, 노동자 대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죠.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과정에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갈등 상황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리즈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모델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취재하고 있죠. 어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현지 사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신뢰의 중요성이에요. 노사 간,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가 있을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런 신뢰가 쌓이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보도할 생각이에요.
때로는 비판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전달하려고 해요. 비록 아직 완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자인 프리아 씨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횡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